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5%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2분기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5.05% 증가하며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 성장률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는 가계 소비 증가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기간 동안 소비가 늘어나며 가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93% 증가했습니다. 또한 투자도 4.43% 늘었고 1분기 부진했던 수출 역시 2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7.29% 성장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지만 제조업은 3.95%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던 구매관리자 지수가 지난달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 제조업의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스리 무량이 재무부 장관은 하반기에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률을 5.1에서 5.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약화와 분열 속에서 쉽지 않겠지만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와 내년에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버르마타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가 국내 소비를 촉진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5.0에서 5.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DBS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 구매 연령을 상향하고 낮게 판매를 금지하는 등 담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담배 20개비 미만 포장 판매 및 학교 200m 이내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2년 뒤부터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담배 광고와 온라인 판매도 금지됩니다. 다만 구매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흡연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저렴한 담배 가격으로 흡연자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소량 포장 판매 또는 낱개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7천만 명이 넘는 흡연자가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 흡연 인구는 5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금연 운동가들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 담배 규제 운동가는 담배 구매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공식품의 지방 및 소금 함량을 제한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비만과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과 소금, 지방 함량의 상한선과 과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은 식당, 길거리 음식점 등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 위원장은 이번 규정이 중소기업에게 추가 비용과 행정적 절차를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협회도 해당 조치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체들이 판매하는 음식의 정확한 함량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세로 인해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규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규정은 여전히 제안 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 규제를 지지하며 정부가 이를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6주에서 14주로 완화하는 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해당 개정안은 의학적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변화는 여성 인권 단체들이 낙태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결과입니다. 참고로 낙태 규정이 엄격했던 인도네시아는 비합법적 시술로 인한 여성의 건강 위험이 높았습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연간 170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산모의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은 173명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증언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6명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부족하며 태국보다도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의과대학교 학비를 인하하여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사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을 현대차 고객 전용으로 제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에 따르면 이달부터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는 충전소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중국 전기차 오너들은 충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20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4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여 아이오닉 5 기준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지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충전 서비스로 높은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안전성 또한 높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 고객 만족도는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충전소 이용객이 현대차 고객으로만 제한되면서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충전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사실상 특권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현대차를 선택하는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브랜드 전용 충전소 운영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러닝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아라소프트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출판 그룹인 콤파스 그라미디어와 전자책 플랫폼 및 저작 도구 기술을 활용한 사업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에 맞춘 이북 운영 시스템의 추가 개발, 출판물의 전자책 변환, 작가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 비용은 콤파스 그라미디어가 부담합니다. 양사는 5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확보할 계획이며 아라소프트는 전자책 출판 저작 도구 제공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라소프트의 아랄북 플랫폼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라소프트는 콤파스 그라미디어의 풍부한 출판 콘텐츠와 작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미 아라소프트의 전자책 표준 기술은 인도네시아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강정현 아라소프트 대표는 아랄북 플랫폼이 인도네시아에서 완성되면 한국 전자책 도서들이 자연스럽게 진입해 큰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판매 동의를 출판사와 작가들로부터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 무장 반군이 민간 헬리콥터를 공격하여 뉴질랜드인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 글렌 말콤 코닝이 파푸아 중부 미미카 지역에 외딴 마을 알라마에 착륙하자마자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괴한들은 헬기에 탑승한 현지인 의료진 2명과 어린이 2명을 납치했다가 풀어주었으며 헬기는 불태웠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이번 공격이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의 소행으로 보고 반군 소탕을 위해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서파푸아 민족해방군 대변인은 금지한 구역에 들어온 것은 조종사의 잘못이라며 파푸아에서 모든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정보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은 작년 2월에도 파푸아 은두가 지역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경비행기를 공격해 뉴질랜드인 조종사 필립 메르텐스를 납치했으며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최근 해당 조종사를 석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당국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